네, 안녕하십니까. 원래는 이렇게 직접 얼굴을 보고 대면으로 찾아뵀어야 됐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심해지면서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 사례에 대해서 발표할 경기대학교 바이오융합부 박상원이라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학종을 준비했던 이유, 학종을 준비하면서 했던 활동들, 그리고 학종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들이죠. 자기소개서 및 면접 준비 과정, 그 다음에 대학생활입니다. 네, 첫 번째,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컸던 이유는 이제 희망하는 학과에 미치지 못했던 내신 성적이었습니다. 이제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의 총 5학기의 내신 총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3.4라는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바이오융합부 같은 경우에는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 기준 2.7, KGU 학생부 종합전형 기준 3.2 정도의 내신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고등학교 3.4라는 내신은 교과성적은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냥 성적 평균에 못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교과와 같이 정량평가, 수치만 보고 학생들을 뽑는 전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기소개서, 면접, 그 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 등 다양한 요소들이 같이 평가가 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내신 성적은 조금 낮지만 학교생활만큼은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자신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했던 활동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수능을 볼 때도 항상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 여러분, 수시도 똑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과연 저 사람들이 평가하는 요소들은 무엇일까? 주요 평가 요소가 뭔지 알고 가야 합니다. 네, 학생부 종합의 주요 평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업 능력, 학업 태도, 지적 호기심, 학업의 소양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생활 기록부,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등을 평가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표를 갖고 온 이유는 이걸 하나하나 다 자세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부 종합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수치만 보는 정량평가가 아니고 활동의 유무나 횟수가 아니라 의미와 가치, 목적과 영향 등에 초점을 맞추는 정성평가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학생부 종합을 준비한다 하시면 단순하게 어떤 것을 많이 해야지 아무거나 막 잡히는 대로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학과가 무엇인지 그 학과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항상 목적을 갖고 동기를 갖고 활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한번 저의 생기부를 펼쳐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있는 수상 경력, 창의적 체험 활동과 같이 밑에 써 있는 네모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저의 생기부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믿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수상 경력 같은 경우에는 융복학경 과학 탐구 과제연구 대회, 논문 읽기 대회, 그리고 전공 관련 과목의 교과 우수상 등이 있습니다. 이제 융복합형 과학탐구 과제연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당시 저희 학교에서 가장 컸던 그리고 가장 장기적으로 했던 대회인데 그때 당시에 50개 팀 대략 120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떤 주제를 잡고 연구를 하는 그런 대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어떤 장기적으로 어떤 대회를 하면서 이 사람이 교내 활동에 얼마나 성실하게 참여했는지를 어필할 수 있었고 또한 밑에 논문 읽기 대회와 교과 수상이 있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논문이나 아무 교과 수상이 아니라 나노 기술을 통한 약물 전달 시스템 그리고 과학 탐구 영역에서의 교과 수상과 같이 저의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대회에 수상을 함으로써 저의 전공 적합성을 조금 강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옆에 창의적 체험 활동 그중에서 동아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생기부에는 생명과학 탐구 동아리 바이오에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함, 동아리 부장으로서 모든 실험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리더십을 발휘하여 조력자 역할을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많은 동아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생명과학 탐구 동아리에서 활동을 함으로써 제가 관심 분야에 이 정도의 경험이 있고 이렇게 열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고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동아리에 소속돼 있는 게 아니라 부장으로서 직접 친구들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기획하고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아리 부장으로서 친구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습 어울림 도우미로 활동하며 특정 과목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만한 용어로 얘기를 드리면 이제 멘토멘티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멘토멘티 활동, 학급 내에 있는 좀 이제 과목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내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보여줄 수 있었고, 학급 자치 회장으로 학생의 모범이 학생의 임원, 선도부로서 아침마다 학교 문화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반장을 했었고 학생회와 선도부 활동을 하면서 이제 학교 생활에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저의 리더십을 강조할 수 있었고 제가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학교 생활을 했는지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네,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봉사 시간이 한 대략 90시간, 100시간 정도로 그렇게 봉사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봉사가 되게 빛을 발했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영통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는 곳에서 꾸준히 재능기부 봉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직접 봉사를 기획했었고 그 다음에 아주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봉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이런 봉사 활동에서도 보여주는 꾸준함을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빛을 발했던 봉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장기적인 봉사도 했지만 이게 밑에 있는 국립가축과학박물관에서 과학행사 지원 봉사자로와 같은 일회적인 봉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회적인 봉사일지라도 저희 전공과 제가 현재 자연과학 계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희 전공과 좀 더 연관 지을 수 있는 이런 과학행사 지원 봉사자와 같이 이렇게 저의 전공 적합성을 조금 더 이끌어낼 수 있는 봉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봉사든 모든 봉사가 아주 소중하고 멋진 것이지만 이렇게 봉사를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줌으로써 봉사활동에 나타난 배려심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입니다. 첫 번째, 유전자 변형 생물체 국내 수입량의 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를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라고만 읽으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라고 해서 쉽게 아시는 GMO 식품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과목이 과학과 관련된 과목이 아니고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과학이랑 떨어져 있을 수 있는 확률과 통계에서도 과학이랑 연관 지을 수 있는 GMO라는 것에 통계를 내면서 이제 확률이라는 과목에서도 저의 전공에 대한 열정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과학과 관련된 과목에 써있던 내용인데, 중화표소 연쇄반응 기술 개발 과정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종류와 특징에 대해 발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화표소 연쇄반응 같은 경우에는 PCR이라고 해서 폴리머레이스 체인 리액션, 대학 일반 생물학이나 이제 유전공학 같은 데서 절대 빠뜨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잘하지 못하는 실험인데 저는 이제 제가 대학을 이제 진학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대학들에서 어떤 실험들이 주되게 근본적으로 많이 쓰이나를 찾아봤고, 그래서 중화표소 연쇄 반응과 같은 아주 중요한 실험들을 직접 제가 조사도 해봤고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제가 자발적인 이런 학습들을 통해서 이 학생의 수업 참여도 및 태도를 통한 학업 태도와 직접 호기심이 정말 엄청나구나, 이 학생이 정말 이 전공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라는 거를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교과 선생님들의 이제 아주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내용을 쓰고 싶을지라도 선생님들한테 이걸 써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이제 관심이 있는 과목, 관심이 있는 영역이나 혹시 관심이 있는 연구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이제 분석을 해봤고 정리를 해서 이거를 선생님들한테, 어쨌든 선생님들도 이 분야에 저에게는 상급자분들이고 또 이제 저에게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지식인이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한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봐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제가 정리한 보고서를 드리면 선생님들도 이걸 읽으시고, 아, 상원이가 이렇게 열심히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세특 내용을 써주시더라고요.
물론 선생님들이 이걸 읽으시고 안 써주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이렇게 직접 선생님들께 이렇게 제가 공부했던 내용, 연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한번 봐달라고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제가 얼마나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세부 능력 특기사항은 연구 심화 과목입니다. 네, 경기도 교육청 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교로 본교에 개설된 생명과학 실험 과목을 이수함. 플라스미드 DNA를 미생물에서 추출해보고 전기 영동 실험을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 이제 경기도에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세 학교를 연합을 해서 이제 정말로 이 심화 과목을 듣고 싶은 학생들을 각 학교마다 5명씩 총 15명 소수정예의 학생들을 뽑아서 이제 경기도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조금 더 심화 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 학교 본교 전교에 444명의 동급생 중에서 같은 학년 친구들 중에서 5명만 수강 가능한 심화 과목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결국 선발이 돼서 이렇게 여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거기 가서 유전공학 수준의 실험을 통해서 학문의 이해도를 평가하는 지표를 이제 교수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 친구가 이렇게 다른 학생들은 듣지 않는 심화 과목까지 선택을 해서 자신이 이렇게 알고 싶은 혹은 관심 있는 분야에 이렇게 추가적인 학문의 이해도를 넓힐 수 있는 실험들을 했구나라고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모든 면에서 우수한 인재로 지금과 같이 자신의 꿈을 향해 노력한다면 미래가 기대됨. 학업 면에서 목표의식이 분명하고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모습을 보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는 것은 담임선생님께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을 보고 사실 이제 교육자의 시선으로 전반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걸 의식하고 뭘 한다기보다는 그냥 매사에 성실하고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한다면 분명히 좋은 평가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기타로는 독서와 출결을 한번 같이 묶어봤습니다. 독서와 출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완벽한 출결과 많은 독서량, 즉 3년을 개근을 했고 막 독서를 100권씩 한다는 것이 엄청난 이점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자체로 대학에서 이 학생을 꼭 뽑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엉망인 출결, 정말 막 무단이 엄청 많고 빈약한 독서량, 3년 동안 읽은 책이 한 권밖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 조금 이 학생이 성실하지 못한가? 혹은 이 해당 분야를 독서를 하는 것에 관심이 없나? 교수님께 생각이 들게 하면서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많진 않아도 어느 정도의 수준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독서 같은 경우에는 30권 정도가 적당하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전공 독서는 17권, 비전공 독서는 13권을 읽어서 총 30권을 전공 독서를 조금 더 많이 비중을 둔 상태로 30권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출결 같은 경우에는 무단이나 질병 없이 3년 개근으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네, 다음은 자기소개서 및 면접준비 과정. 어떻게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소개서 및 면접준비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경기대학교의 인재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경기대학교 인재상은 올 발언입니다. 여기서 올은 경기대학교 권하기념인 진성애의 영어 앞글자 ALL을 딴 것이고, 진리를 탐구하고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며 국가와 대학을 사랑하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기대학교의 권하기념이고요. 밑에 있는 발언은 창의융합 역량, 전문 역량, 시민의식 역량, 소통 역량, 협업 역량의 영어 약자 앞글자들을 따서 발언이라는 단어가 완성됩니다. 사실 이것들은 관통하는 하나의 그 평가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실성, 공동체의식,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자기주도성입니다. 모든 대학에서 이 5가지 평가 요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경기대학교 또한 이 5가지 평가 요소가 아주 인재상으로서 중요하게 발현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이렇게 5가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는 알 수 있지만 혹시 이게 뭘 원하는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시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실성, 공동체 의식 같은 인성은 이제 봉사활동, 학급 동아리 입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과에서 조별과제 및 토론에서 협업을 잘 이뤄낸 것, 그리고 교내 행사에 성실히 참여한 것 등과 같은 것들이 전부 다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 역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내신 등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학업에 관련된 수상 등이 학업 역량에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전공 적합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 관련 교과목의 이수 및 성취도, 그리고 뭐 다양한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전공에 관련된 독서 활동을 한 것들이 전공 적합성의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자기 발전 가능성 같은 경우에 보면 내신 성적이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렸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동아리에 들어갈 때는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잘 활동을 하지 못했는데 1학년이 지나서 2학년이 되고 2학년이 지나서 3학년이 될수록 점점 더 아는 게 많아지고 적극적으로 꾸준히 동아리에 활동을 하면서 이제 나의 역량을 발휘하였다, 이렇게 내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올바른에 기반한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공통 문항에는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뭘까요? 여러분 보시면 자신의 진로, 그리고 학습 경험, 교내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학습 경험, 여기서 학업 역량을 평가한다 이 소리고, 진로와 관련된 교내 활동, 이제 내가 원하는 진로 활동, 즉 전공 적합성에 관련된 내용을 서술해 달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자기소개를 작성할 때 항상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자기소개서도 어쨌든 하나의 글이기 때문에 어떤 글이든 처음에 글을 읽을 때 맛있어야 되고, 그 글을 읽을 때 와, 이 글이 재밌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글의 초반에 내가 이와 같은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뭔지,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꼭 썼습니다. 저는 밑에 보시면 제대로 개념을 이해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함에 가슴을 치기도, 공학자는 이론적 지식이 선행되어야 함을 깨닫고 학업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처럼 제가 공부를 시작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써줌으로써 이제 이걸 읽으시는 평가자분들이 이 학생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분해와 변질을 일으키지 않는 추출법을 찾는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의약품을 추출되는지를 공부했고, 이런 식으로 제가 당시에 겪었던 고난이나 어려움,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제가 전공 적합성, 어떻게 제가 전공에 대해서 공부했고 탐구했는지에 대한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밑에 문항 2번을 보시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포인트, 키워드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이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인성, 나눔, 배려, 협업 등을 보여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리더십에 대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봉사와 인성, 나눔과 같은 것을 했던 이유가 나오는데, 공부를 깊게 할수록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고 조력자가 없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혼자 공부하는 아이들을 지나칠 수 없었고, 제 지식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과학실험 재능 기부를 일하고, 저 스스로가 공부를 하면서 주변에 조력자가 없어서 되게 힘들어 했었던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봉사 같은 거를 과학실험 재능 기부를 했던 동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욕심만을 부르다 정작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지 못한 저희가 부끄러웠고, 같은 어려움을 기술했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내용을 재구성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라는 내용을 쓰면서 어떻게 극복을 해갔는지, 여기서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등을 같이 써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제 자소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하나의 완결된 글이기 때문에 이 글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 과정은 어땠는지, 그리고 마무리를 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한 조금 더 자기소개서의 팁은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에 한번 조언을 보면, 첫 번째,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에 생기부를 전부 정리하며 빠짐없이 암기하자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생기부를 읽기도 많이 읽었었고, 저는 생기부에 있는 내용을 직접 옆에 있는 A4용지를 갖다 놓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씩 써보면서 내가 무슨 활동을 했었는지, 내가 이때는 어떤 걸 했었지? 뭘 느꼈지? 아, 이게 어려웠었지? 등을 써보면서 모든 생기부에 있는 내용들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알기 위해서 암기를 했었고, 다음, 각각의 활동을 스토리텔링하여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자. 동기, 겪은 어려움, 극복 과정, 배우고 느낀 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소개서는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의 3년의 시간이 녹아있는, 진짜 3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로 피땀 눈물이 담겨있는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활동에는 동기가 있을 것이고, 친구들과의 어려움 혹은 개인의 어려움 등 다양한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과 극복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경험 등 배우고 느낀 점을 씀으로써 이렇게 쓰게 된다면 내용이 매끄럽고 조직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짜여진 글은 읽으면서도 읽을 맛이 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이 네 가지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자기소개서 초안을 작성할 때 글자 수 맞추는 것에 급급하지 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 페이지에서 보셨다시피 1번 같은 경우에는 1500자, 2번 같은 경우에는 800자입니다. 자기소개서를 내가 1500자와 800자를 맞춰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게 되면 글자 수 맞추는 것에만 급해져가지고 내용을 빼먹기 십상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제 글자 수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자기소개서 1번, 2번에 어떤 내용을 쓰고 싶은지만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냥 쓰고 싶은 모든 내용을 썼습니다. 당시에 제가 자기소개서 1번을 썼을 때 대략 8,000자 정도의 내용을 썼었고, 이것을 줄여나가면서 이 내용은 필요 없는 것 같아, 이 내용은 줄여도 되는 것 같아, 이 내용을 한번 요약해볼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요약을 하면서 정말 제 3년 동안의 내용 중에서 가장 정수만을 뽑아서 자기소개서를 썼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단지 내가 1500자를 맞춘다는 목표를 갖고 글을 쓰지 말고 아주 많은 글을 쓰고 내가 쓰고 싶은 모든 내용을 쓰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3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이 1500자를 못 채울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정말 쓰고 싶은 모든 내용을 쓰고 나서 이거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저는 다음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채택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갖고 있는 꿈을 바탕으로 대학에서의 활동까지 계획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학처 홈페이지의 모집 요강을 보시면 대학에서의 학사 제도와 생활 안내까지 있을 정도로 대학에서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대학에서 비교과 활동이나 대학에서 해주는 것들이 아주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학에 와서 나는 대학의 교환학생 전형을 통해서 해외를 나가보고 싶다, 나는 경기대회 바이오 융합부에 지원을 해서 이 학과에 왔지만 컴퓨터공학도 배워보고 싶어, 이 두 개 다 전공을 해볼까? 라는 식으로 이제 학교의 모집 요강을 보면서 내가 이 대학에 와서 무엇을 해보고 싶은지까지 계획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학과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해당 학과에서 배우는 학문과 요즘 학과에서 연구하는 주제들에 대해서 알고 가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준비할 때 이렇게 학과 홈페이지에 경기도 바이오융학부 같은 걸 치면 학과 홈페이지가 나와서 최근에 교수님들이 했던 연구들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교수님께서는 이런 연구를 하는구나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혹시라도 어떤 면접에서 질문이 나왔을 때 교수님들이 혹시 알 수 있는 최근에 하셨던 연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교수님들한테 관심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면접 준비 팁입니다. 면접, 정말 어떻게 보면 학생부 종합의 마지막이자 최종 관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면접을 준비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정말 200개, 100개 이렇게 많은 예상 질문들을 준비도 하고 면접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저는 면접에 답을 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면접의 답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답변을 말하는 지원자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 때 딱 허리를 곧게 펴고 바른 자세로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또박또박 정확하게 말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의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감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내가 전달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딱 바른 자세로 또박또박 얘기한다면 아주 교수님께서 그래도 좋게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원자의 태도 중에서 아이 컨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아이 컨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의 눈을 보는 것인데 사실 이렇게 눈을 직접적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 준비를 하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들었던 소리인데, 이렇게 눈을 직접 보는 게 힘들다면 그 사람의 눈과 눈 사이, 이 눈과 눈 사이를 보면 마치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내 눈을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최후에 내가 눈을 보는 게 너무 힘들다 하면 눈과 눈 사이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세 번째를 보시면, 학교에 동일한 전공을 준비하는 친구들과 서로 모의 면접을 보며 피드백하고 면접하는 모습을 촬영하며 스스로 면접하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학교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을 준비하면 생명과학과 관련된 전공을 준비하는 학생들, 수학과를 준비하면 수학과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같이 자신과 동일한 전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학생들과 같이 서로 이제 모의 면접을 봐주면서 이런 모습은 고치면 좋겠어, 이번엔 이렇게 대답해보는 게 어떨까와 같이 피드백을 직접 해보고 서로의 이제 각자 자신의 면접하는 모습을 촬영하면서 스스로 면접하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내가 이렇게 말할 때는 모르지만 직접 이제 내가 면접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보면 내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인지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한번 촬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면접을 준비할 때 네 번째, 생기부와 자소서를 정독하며 자신의 약점인 부분을 찾아보고 그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이제 면접자분들이 이제 평가자분들께서 어떤 질문을 주실지 모르지만 딱 자기 생기부나 자소서를 보면 분명히 약점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성적이 하락한 시기가 있었는데 분명히 이것은 저의 약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점, 내가 성적이 하락한 시즌이 있더라도, 시기가 있더라도 이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타당하게 이유를 들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이 약점이 아니고 충분히 보완 가능한, 저의 발전 가능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생기부와 자소서를 보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약점을 보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긴장하면 아는 것도 까먹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1차,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기록부, 내신, 자기소개서 등으로 1차의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는 것만으로도, 면접장에 2차 면접장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여러분들은 충분히 훌륭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스스로 자신감 갖고 면접관 분들에게도 항상 자신감 딱 갖고 있는 모습 보여주면서 되게 또박또박 그냥 활기차게 긍정적으로 면접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대학생활 한번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시가 포커스였기 때문에 굉장히 3학년 2학기 마지막까지도 굉장히 내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바이오 학부, 약간 생명에 관련된 전공을 하고 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공 분야에 대한 지속적으로 탐구를 했었던 게 굉장히 제가 대학에 와서 일반 생물학이나 여러 가지 생물 과목을 공부하면서도 전공 공부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내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고 나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바라보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되게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게 될 수 있었고, 이게 제가 대학 진학을 할 때, 진로 선택을 할 때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고등학교 때도 항상 여러분들에 대한 이해,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어떤 모습이 있는지에 대해 항상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바른 시스템이라고 학생 역량 관리 통합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이나 대외 활동 같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다양한 이제 여러분들의 스펙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체계적인 비교과 활동을 이수하고 사회 진출의 밑거름, 다양한 스펙 등을 쌓을 수 있는 것이 저는 이제 대학생을 하면서 굉장히 경기대의 장점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가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 2, 3학년 친구들을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 저는 물리학과를 가고 싶은데
혹은 어떤 학과를 가고 싶은데 이 과목을 안 들어도 될까요? 라고 이 과목을 꼭 들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그 과목을 듣지 않아도 대학 입시에 문제가 없다면 저희 경기대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학 계열의 MSc 과목 이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연과학 계열의 학생들이라면 꼭 알아야 되는 기초학문들에 대한 과목들을 수업을 해줍니다. 뭐 화학, 물리, 다양한 미적, 확통 같은 수학 같은 과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양하게 뭐 식품과학 등과 같이 자연과학 계열의 학생들이라면 꼭 이수해야 되는 MSc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지 못했던 자연 계열의 필수 기초학문들을 보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생명과학을 배우지 않았는데 대학 가서 제가 공부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대학에 와서도 이런 과목들을 통해서 이런 수업 등을 통해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경기대학교 소개를 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대학 입시에서 이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면서 꼭 이제 대학 입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